윤서진은 식탁 위에 마지막 접시를 놓았습니다. 흰 접시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동태전까지 12가지 반찬이 작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벽에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기다림이 어느새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소파에 가지런히 개어 놓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도연이 처음 만났을 때 당신한테 제일 어울리는 색이라고 말했던 그 색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서진의 시간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기다림과 준비, 배려와 양보. 결혼 초 도연이 작은 무역회사에 다닐 때도 서진은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승진한 뒤에도 더 바빠진 뒤에도 그녀의 하루는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취미보다 남편의 일정이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서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남편에게도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어요. 도연은 구두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길었어. 그뿐이었습니다. 식탁을 보지도 서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은 식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음식들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김이 사라진 갈비찜 위로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텅 빈 건너편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세탁기에 넣을 셔츠를 들었습니다. 그때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서진이 사용하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펼쳤습니다. 소매 안쪽에 희미하게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서진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는 세탁실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자라났습니다. 도연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그는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침대 탁자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나, 이번 주말 기다릴게. 서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을 건드린 순간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식사 고마웠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갈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서진은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서진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나가 누구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도연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미나라는 사람한테.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휴대폰 봤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화면에 떠 있어서. 피곤해.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하는 거고. 하지만 뭐, 서진아,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 불신하지 말고 좀 여유 가져. 나 늦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여동생 다연을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다연은 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연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 서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서진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서류에는 서진의 서명이 있다고. 서진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그날 밤 도연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행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고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명의도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색어를 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서진은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도연의 목소리가 이제 그 약속의 끝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밀었습니다. 변호사 박준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진이 건넨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고지서, 대출 계약서 사본, 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서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출 서명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기억도 없고요. 그럼
필적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서명란에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응의 동그라미가 평소보다 컸고 지읒의 꺾임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분이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추정컨대 사업 투자나 주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3개월간 남편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서진에게는 생활비 카드 하나만 주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라는 말과 함께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위조와 사기는 결혼 자체를 무너뜨릴 사안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결혼 무효 소송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혼이 아닌 무효.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것. 10년이라는 시간을 지우는 것. 그게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사기나 중대한 기만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도용뿐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배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기록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귀가 시간,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날, 미나와의 메시지 내용. 그녀는 이것을 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박 변호사는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계속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진은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다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니 잘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작은 빗방울들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도연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책장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박준호 변호사 상담. 결혼 무효 가능성 확인.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며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다. 내 이름을 되찾을 사람이다. 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맑은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법원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 자켓 단추를 하나 더 잠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연이 옆에서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려? 아니, 괜찮아.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미나와의 호텔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위조된 서명을 감정받았습니다. 매일 밤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올 시간에 한 장이라도 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연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복사할 때도, 변호사와 회의할 때도, 어떤 날은 그저 언니 옆에 앉아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진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미나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두운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베이지색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지나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감정서, 은행 대출 내역, 도연의 계좌에서 미나에게 송금된 기록, 호텔 예약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서진의 3개월간의 일기. 판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오해라고, 대출은 가정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대출금은 도연의 실패한 주식 투자에 쓰였습니다. 서진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이 아니라 이 결혼의 무효를 원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존엄을 훔친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연의 명의도용 및 사기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혼인관계 유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혼인을 무효로 선고합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0년간 그가 가졌던 권위와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았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다연이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해냈어. 서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다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서진은 가방 속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문장을 적을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 대해.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들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동정도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다연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다연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식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며칠 후 서진은 새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 됐네. 젊은데 앞날이 창창하지.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창하다는 말이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이사날 다연히 짐을 날랐습니다. 박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일기장 하나.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아니야.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앞으로 뭐 할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어. 자격증도 따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고. 이제 해볼까 해. 좋겠다. 언니 응원할게. 다연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주 올게. 밥 먹으러 와.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슬픔의 기록이자 회복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새집 첫날.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강도연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윤서진이다. 내 이름으로 다시 산다. 문장을 다 쓰고 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역할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서진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